재산권도 피해보고 생활하는 데도 많이 불편했는데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지만 이 주민들의 감정, 정말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해볼 이게 돈이 되는 거를 이제 기농인을 대상으로 해버리니 뒤통수를 친 격인 거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멘토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또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전 내고를 방송 최초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칭을 넘어 타칭 시사천사 김남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로컬엠 안병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본인들만의 이제 그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무더위 이기는 방법이요? 네. 쇼핑을 가야죠. 어디로? 은행 쇼핑을 가고 네. 뭐 다니다 보면 시원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준 장소를 가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묘한 힘이 어떻게 보면 돈 안 제가 들이고. 더위를 심하게 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니면 힘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남우 기자는. 뭐 저희는 뭐 네. 직업상 현장을 안 갈 수가 없으니 네. 이제 좀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능한 실내에서 좀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냥 식사나 또 좀 시원한 곳 네. 주로 찾고 냉면집 많이 찾게 되고 네, 맞습니다. 좀 시원한 음식 땡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재차를 취해 나갔을 때 시동을 안 끕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그 얘기 하지 말고 사장님 네네네. 에너지 절약에 그래도 투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폭염도 심할 거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갈 주제는 바로 이 고창군 쓰레기 소각장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진행상을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좀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거냐고 살펴보니까 고창군 아산면의 계산리에서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고창군이 밝히자 거기 근처에 사시는 이제 지역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좀 쭉 살펴보면은 거기에 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이 매립장이 좀 포화 상태 연한이 2020년도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대안으로 소각장을 고창군이 생각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아주 거세서 좀 많이 집중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당시에 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네. 했는데 보니까 그 동네 사시는 분 의견보다는 안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많이 됐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좀 싸움이 됐던 게 작년이었고요. 네. 뭐 그에 관계없이 고창군에서는 차근차근 지어가고 있었고 네. 공정률이 한 30%의 근처에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지니까 그러면 해결 방안이 뭘까라고 내온 게 공론화위원회를 열자 그리고 거기도 합의된 대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됐고 다행인 거는 그때 저희 토론에서도 좀 이러이런 방안이 어떨까라고 했는데 네. 그런 류의 방향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점들,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불안한 감도 있고 네. 우려되는 점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제 합의점을 이제 준 건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보면은 이제 소각시설 내구 연한을 15년간 운영을 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그 보안 환경성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배출가스 원격 감시 시스템을 실시간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려를 주민들이 하는 우려를 불안을 종식시켜 주겠다 해서 이제 그나마 도출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불만을 갖냐면 쓰레기 소각장이든 쓰레기 매립장이든 어쨌든 쓰레기를 처리할 곳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예전에 합의를 해서 거기다 매립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나고 쓰레기 매립장 끝나니까 안전기를 거치면 거기를 다 개발을 하게 그런 예정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소각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매립지 때문에 재산권도 피해보고 생활하는 데도 많이 불편했는데 이걸 다시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첫 번째 합의문 중에 하나가 내구 연한 15년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주구장창하면 주민들은 계속 피해인데 네. 좀 그 부분이 그래서 좀 강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라는 거는 계속 배출될 게 자명하고 그렇지만 이 15년이라는 연한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고창군과 지역 주민 사이에서의 또 다른 갈등이 봉합됐지만 이 터질 그 기한이 15년이다라고도 바라봐지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이제 그 15년간 동안에 네.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그 운영 과정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이제 재연장이 갈 것이고 하지만 뭐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익산의 그 장전마을 같은 이렇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조금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15년 후에 재연장은 못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축소돼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운영 과정상에서 주민들의 공개 여부하고 피해를 이제 최소화시키는데 좀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지만 이 주민들의 감정, 공감은 잘 얻지 못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자꾸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할 테고 이게 모범사례로서 잘 자리를 잡을까요, 이게? 과연? 일단 이게 이제 최초 공론화 협의를 했던 거 보니까 네. 기존하고 차이점을 좀 잠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른 민원사항 특히 이제 님비 현상 관련된 것 같은 민원사항이 발생이 들어오면 그 합의 과정이 마지막이 비공개 내부 합의예요. 비공개 내부 합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시설자와 그 당사자 인근 주민들 민원을 했던 민원인들 사이에 네. 내부 이제 보상, 피해 네. 보상이나 이제 내부 협의를 하는 건데 이제 비공개 내부 협의를 여기서 이제 합의가 되면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고창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 건강과 관련된 사연이다 보니 네. 약간 비공개 내부 합의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고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해서 이 성과를 도출하게 됐는데 사람 구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총 10명이 됐다고 하는데 네. 갈등 전문가, 갈등 관리자 3명. 네. 여기에는 주민들이 입장,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만한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군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구성되고 또 군 전체를 대표한 주민 2명, 네. 아산면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2명, 실제로 소각장이 있는 마을의 주민 2명. 네. 거기에 이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군수니까 군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바쁘니까 이 담당을 대신한 사업소장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보니까 네. 충분하게 실무적으로나 피해든 뭐 필요성이든 양쪽 의견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아쉬웠던 점이 이 취지나 과정이나 결과도 좋았는데 이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 건에 개입이 안 된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회의를 했고 어떠한 내용을 거쳤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그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과만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그다음에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먼저 공개를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싸움이 더 크게 날 수 있는데 이게 네. 지역이라는 네. 좁은 공간 정서적으로 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협의가 됐지만 네. 뭐 저는 내부적으로 비공개 협의 사항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각자만의 또 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정말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새로 반입된 쓰레기만 태우려다가 네네. 그 양이 좀 적은 것 같고 이왕 돌아갈 거 기존에 매립된 것 중에 일단 썩을 거 썩고 태울 수 있는 건 캐서 다시 네. 같이 한번 재처리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쓰레기를 소각장을 꾸준하게 풀로 가동할 만한 쓰레기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은 참 좋긴 한데 간결해서 좋은데 정말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임실군의 귀농귀촌인 정책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임실군에 귀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정착을 돕는 멘토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김남호 기자가 취재하셨죠. 네. 이 최근 이 임시군 지역 이제 귀농인들이 이제 귀농 정착에 도움을 주던 이제 귀농 멘토라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멘토라고 네. 하는데 이분들한테 약간 피해를 당했다는 좀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일단, 통상적으로 멘토라고 하면은 진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이끌어주고 도움을 네. 주는 조력자라고 알고 있는데 피해를 당했다고요? 일단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주택과 경작지를 이 멘토분이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네. 이제 인근 지역 땅값보다 한 2배가 높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자체 지원 자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좀 아전비 명목으로 네. 각 귀농인들한테 이렇게 현금을 좀 요구해가지고 객출하는 네. 좀 사례도 있었고 그런 현금까지. 내용에서 약간 당시에는 약간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귀농귀촌 문제가 제기된 건 좀 오래 전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사셨던 분들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간의 마찰도 있고 뭐 텃세 부리기도 있었고 이런데 오히려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를 친 격인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누군가한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멘토분들이 이제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그런 모르는 상황을 좀 약간 악용해서 그 이득을 취하는 분, 특히 기존의 이 임실뿐만이 아니고 남원적이 같은 경우에 본인 땅을 자기가 땅을 본인이 개발해서 네. 귀농인들한테 높은 가격에 되팔고 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듯이 네. 일부 분들이 이 귀농을 멘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귀농인들한테 어찌 보면은 또 다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귀농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의지하고 올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네. 다른 피해를 당했다는 이런 좀 강한 배신감이 좀 많이 드는 게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멘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고향에 온다라고 하니까 환영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근데 이걸 하면서도 나에게 조금 이득이 된다면 좋다라는 이 꼭 먹고 알 먹고 식의 마인드로서 접근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 따져도 우리 네. 기자들 신입 기자들 오면 어떻게 해요? 뭐 훌륭한 기자들이죠. 인재들이긴 한데 필드에서 뛰는 걸 잘 모르니까 선배들이 붙어서 아니면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런 과정이 거치잖아요. 직장에서는 선임이라는 구체적인 네. 위치가 있는 사람이 하는데 이 멘토도 동네 사는 사람 아무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정말 지역에 정통하고 작물에 정통하고 뭔가 정통한 사람들이 하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 멘토제를 시행한. 그렇죠. 이거를 도입을 한 사람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요. 네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당연히. 위에서 져야겠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안 보인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멘토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사람들은 멘토만 찾지 그 뒤에 있는 본질인 군청을 찾겠냐고요. 일단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임실군에서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임실군은 다행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분은 멘토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또 다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임실군에서도 이제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고는 좀 답변을 했고요. 약간 이제 문제가 된 것처럼 약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멘토는 안 하는데 네. 이런 설명이라든가 행사장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한 귀농인분들이 이제 또 다른 멘토는 하지 않고 있지만 네. 다른 귀농인들한테 설명이나 자기 작품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또 유치하고 소개해주고 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면 하는 거죠. 이게 돈이 되는 거를 이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버리니 네.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귀농인 분들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부 이제 또 다른 이분들 때문에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멘토분들이 또 본의 아닌 또 그렇죠. 선의의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또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 귀농귀촌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적으로만 볼지 아니면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인구 증가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들로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멘토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을 그냥 자신들이 뭐 옆집 사는 이웃을 넘어서 정말 우리 군을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이끌어갈 동료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잠깐 이거 하고 내 잠깐의 수익을 조금 더 높여주는 이런 그 경제적인 대상으로 볼지에 대해서 이 명확한 기준과 그다음에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의 적절한 뭐 처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가 마련이 돼야지 그분들도 좀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지금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것도 네. 기농 관련인데 사전 예보. 예, 이거는 사전 예고를 방송 최초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취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결과는 헬로티비 전북뉴스 이야. 채널 25번에서 결과를 뉴스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영농조합을 만든 건데요. 네. 일단 그 임실적 한 마을에 이제 사시던 분이 서울 쪽 갔다가 어찌 보면 다시 이제 귀농을 오시면서 이제 투경작물 재배라는 이제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 분들하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투경작물 조림 사업비 7억,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이제 풀베기 작업이나 마을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해서 그래서 총 12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받았고, 네. 그리고 그 영농조합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또 각자 또 각주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잘 돌아갔으면 좋은데 1년 동안은 잘 했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약간 풀베기 하면 이렇게 인건비도 좀 주고 그랬는데 네. 이분이 1년, 2년 쭉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영농조합을 하나 더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마을 주민들을 전부 배제시키고 네. 본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본인이 아는 지인들, 이제 귀농인들을 또 한 50여 명을 그 사업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귀농하게 만들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조림 사업이나 아까 일들을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업을 이제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초기에 있는 영농조합하고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다른 영농조합 다시 만든 영농조합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이 시기 그 사업 기간 내에. 그래서 이게 적법한 건지는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업 과정에서 이 예산은 그 조림 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하고 귀농인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았다. 이게 한 인건비를 수억 못 원에 받았다. 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피해를 주장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폭로를 한 건데, 이 조림 사업 과정에서 조림비 중에 또 수억 원어치는 실제 심지 않았다. 그래서 횡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중에 조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아마 전북 쪽에 나무 심어서 특용작물로 나무 심은 곳이 다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한번 확 뒤집어질 수가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아야지 오히려 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과밀화된 이 인구 집중 현상을 귀농귀촌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역 발전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될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저는. 일단 이게 이제 과정상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취재한 부분이 이제 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시설 문제를 한번 좀 그때 짚어봤는데 네. 좀 이게 나중에 이제 약간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이게 들어야 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지자체에서는 이 우리 임실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건데 일단 그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유치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다 보니 네. 여기가 먼저 그 준비라든가 안 된 거죠. 아까 멘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설 같은 게 안 돼 있는데 일단 시설 부분에서도 보면 그 귀농귀촌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귀농 정착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주거 시설을 주고 교육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네.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귀농귀촌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한 곳당 10평 남짓한 이 시설들은 귀농귀촌 예정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은 임실 지역 내 1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이 일단 거주 지역이 확보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냉난방이 좀 부실해요. 대부분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인데다 방열 시스템이 열악해 여름철과 겨울철의 경우 한 달 전기료만 3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실읍과 거리도 멀어 귀농귀촌 예정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주시설을 가봤더니 그분들의 제일 불만 요인 중에 하나가 전기료가 특히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 3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30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도 에어컨도 없어서 네. 그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고 네.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방열 시설까지는 안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 네. 여름철이나 겨울철 온난방비가 전기료가 9평짜리인데 30만 원이 돼버리니 야. 그래서 이런 좀 시설 같은 게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그 때문에 실제 이용도 임실정만 예를 들면 17곳이 있는데 네. 실제 이용자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싸긴 한데 이런 오히려 배보다 배꼽 같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준비된 게 아직은 안 돼 있는 게 좀 봐야 할 게 네. 귀농하고 귀촌은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도 다르고 이 사람들과 필요한 정책도 아예 방향이 달라요. 앞서서 얘기도 했는데 귀농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먼저 해야 할 게 뭐겠어요? 재취업 교육. 취업 교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농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농업을 하려면 농촌에 살아야 하니까 농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교육을 해야 하는 거고 귀농은 업하고는 상관없어요. 뭐냐면 내 주거지를 도시에서 타 지역에서 이쪽 농촌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생활하는 거였는데 요즘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 지자체에 지역에 농촌 지역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돈 주고 사오는 듯한 타 지역에 서로 그런 듯한 과잉 경쟁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내 생활에 대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우리는 생활하기 이런 게 좋습니다라는 좀 다른 서비스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 동네 오면 100원 줘요. 우리 동네에 오면 300원 줘요. 이런 식의 돈 주고 사오는 듯한 정책은 좀 안 했으면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서 완성되게끔 하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도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오자 토크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너무나 완강하게 이 글자 수 제한이 너무 스트레스다라는 주장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일단 그럼 부연 설명 없이 네. 이제 그만해 스탑잇. 이제 그만해 스탑잇. 알 듯 말 듯. 네, 알듯 말듯. 저는 뭐 이해됐습니다. 저는. 아마 많은 부연 설명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은 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말씀 이야기를 해도 편집될 것 같으니까. 저는 단단히 네. 내 돈처럼 써라. 내 돈처럼 써라. 저도 약간 좀 비슷한데요. 내일 아닌 내일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으로.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기자회견. 다음 시간에도 지역의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